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 장성급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민주당 도시들을 겨냥하며 내부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 도시를 군대 훈련장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욕시 브롱스에 위치한 고층 아파트에서 가스 폭발로 인해 건물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10대 한인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군은 학교 폭력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기 결혼부터 허위 문서 제출, 공적 부조 부정 사용 등을 이민 사기로 규정하고 조사 결과 고의성이 드러나면 벌금과 징역형까지 처해지게 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뉴욕시에서 이민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부은 뒤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맨해튼 연방이민법원에서는 한 언론사 기자가 아이스 요원에게 폭행을 당해 구급차에 실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이후의 다카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을 다시 허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군 장성급 지휘관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정치적 색채가 강한 발언을 쏟아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드는 연출이라는 비판과 함께 연방 정부 셧다운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마가 지지층을 겨냥한 강경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30일 버지니아주 퀀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주재한 전군 장성급 지휘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는 일성 준장 이상 800여 명의 전 세계 미군 고위 장성들이 참석했지만 국가 안보나 군 전략보다는 좌파 이념 척결과 같은 정치적 메시지가 줄을 이뤘습니다. 그는 급진 좌파들이 운영하는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 뉴욕, 로스앤젤레스는 매우 위험한 곳이라며 우리는 하나하나 그것을 바로잡을 것이며 이것도 전쟁이다, 내부로부터의 전쟁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질서 유지와 범죄 퇴치를 명목으로 지난 6월과 8월 LA와 워싱턴에 각각 군대를 투입했고 지난달엔 테네시주 멤피스와 오리건주 포틀랜드에도 군 투입을 승인했습니다. 역시 모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진보 도시의 군 투입을 앞으로도 이어가겠다는 선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들이 침을 뱉으면 우리는 때린다, 괜찮지 않은가라고 물으며 시위 진압 과정에서 군이 시민에게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의 암시도 내보였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장성들은 2시간 내내 무표정한 얼굴로 일관하며 정치적 발언에 대한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이는 군의 정치 중립성을 지키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능력이 아닌 정치적 이유로 자리를 차지하게 두지 않겠다고 밝히며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로 개칭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핵 전력을 재건했고 앞으로도 계속 향상해 나갈 것이라며 핵 군비 강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45분간 연설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인종, 성별 기준으로 이루어진 인사정책을 비판하며 수염이나 긴 머리, 비만 등 비군인적 외모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군의 체력 훈련을 의무화하고 여성 전투병과에도 남성과 동일한 체력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아침 뉴욕시 브롱스에 위치한 나이츠 아파트에서 가스 폭발로 인해 고층 건물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건물의 한 측면 모서리가 처참히 날아갔습니다. 무너져 내린 벽체와 벽돌, 에어컨 등의 잔해가 건물 인근에 쌓여 있고 사람과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됐습니다. 사고는 오늘 오전 8시 10분경 뉴욕시 브롱스 모트헤이븐 지역 알렉산더 애비뉴에 위치한 뉴욕시 공영주택 미첼하우스 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17층 건물의 보일러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굴뚝 구조물이 포함된 부분을 포함해 엘리베이터 통로를 따라 한쪽 모서리 전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재 건물 안정성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으며 현장에서는 경찰 수색견을 동원한 탐색 작업이 이어졌고 잔해물 속에서도 매몰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 주민은 폭발 당시 건물 절반이 잘려나가는 듯 느껴졌다며 사람들이 맨발로 아이를 안고 밖으로 뛰쳐나왔다고 증언했습니다. And then when you looked out, the whole building just said boom, it fell. Then you heard another boom. And then all the side of the building just fell. It was crazy. 사고 여파로 붕괴된 아파트 인근 F동과 G동 주민들이 대피했으며 현재 대피한 주민들은 알렉산더 애비뉴와 138스트리트에 위치한 커뮤니티 센터로 이동해 임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에릭 애덤스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부상자는 없으며 건물 나머지 부분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빌딩국은 추가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현장 주변을 붕괴 위험 구역으로 지정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가스와 온수, 난방 등 주요 시설 서비스가 모두 중단된 상태이며 시 당국은 오늘 중으로 굴뚝 잔해를 모두 수거하고 난방, 온수 및 가스 공급을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 건물국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지난 6월 25일부터 부분적인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미첼 하우스는 1966년에 지어진 뉴욕 시형 주택으로 현재 3,400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리던 10대 한인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군은 학교 폭력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으나 결국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숨진 학생의 부모는 지역 사회를 향해 생명을 앗아가는 학교 폭력에 대해 반드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컬럼비아 카운티 할렘 중학교에 다니던 11세 이현경 A군이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조지아주 지역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군의 부모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은 늘 사랑이 넘쳤고 매일 우리에게 사랑해라고 말하던 아이였다며 어떤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는 아들의 사망 이후 학교 폭력 피해 제보가 잇따랐다며 아들이 심한 괴롭힘을 당했고 심지어 학대까지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차마 되풀이하기 힘들 정도로 잔혹했다고 전했습니다. 부모는 학교 폭력은 단순히 성장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군은 버지니아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뒤 초등학교 때 조지아 그로브타운으로 이주했고 최근에는 학교 밴드에서 트롬본도 연주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추모 티셔츠를 제작해 수익금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등 이 군에 대한 추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컬럼비아 카운티 교육부 측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접수되는 모든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며 주 법에 따라 학생 간 위협은 반드시 조사하며 13세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육계의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일부 주들은 학교 내 폭력이나 가혹 행위로 중상이나 사망이 발생하면 미성년자라도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해온 이민 사기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추적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사기 결혼부터 허위 문서 제출, 공적 부주의 부정 사용 등을 이민 사기로 규정해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의성이 드러나면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과 5년 내지 10년의 징역형까지 처해지게 됩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정책 메모 지시를 통해 이민 사기 행위를 집중 조사해 모든 이민 혜택 박탈과 영구 금지, 고의성이 드러나면 막대한 벌금과 징역형에 처하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사기 결혼, 허위 진술이나 가짜 문서 제출, 공공 혜택의 부정 사용 등을 이민 사기 행위로 분류하고 강력 처벌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 안에 이민 사기 전담반이 이민 신청 서류를 정밀 조사해 이민 사기를 포착해 내게 됩니다. 사기 결혼이 포착되면 위장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은 물론 그와 결혼해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까지 처벌받는데 그린카드나 귀화 시민권을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사기 결혼자들은 특히 형사 범죄로 처벌받아 최대 25만 달러의 벌금형과 5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이민 신청을 하면서 허위 진술하거나 가짜 문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이민 사기로 분류됩니다. 허위 진술이나 가짜 문서 제출이 포착되는 이민 신청자들은 영주권을 기각당하고 영구적으로 모든 이민 혜택을 금지당합니다. 승인받은 후에도 허위가 드러나면 영주권자나 귀화 시민권자는 취소당하게 됩니다. 고의성까지 들통나면 허위 진술은 5년형, 가짜 문서 제출은 10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적발되면 1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와 함께 SSI 현금 보조, 푸드 스탬프 식품 보조, 주택 보조 등 연방이나 주정부의 공공 혜택을 이용할 자격이 없는데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포착되면 이민 사기로 분류돼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가족 이민 신청자들은 미국 내 초청자들이 재정 보증을 해주면 공공 혜택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냈는데 이를 어기고 부정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민 신청자는 모든 이민 혜택을 박탈당하고 재정 스폰서까지 스폰서해준 외국인이 받은 만큼 비용을 반납해야 합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최근 뉴욕시에서 이민자를 겨냥한 혐오 범죄와 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과잉 단속 논란이 잇따라 발생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맨하튼에서는 이민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부은 뒤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맨하튼 연방이민법원에서는 한 언론사 기자가 ICE 요원에게 폭행을 당해 구급차에 실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8일 뉴욕시 로어이스트 사이드에서 이민자 증오범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남성은 20대 피해 남성과 실랑이를 벌이다 스페인어로 이민자가 여기서 뭐하냐고 조롱 섞인 발언을 한 뒤 흉기로 피해 남성의 팔을 베고 달아났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폭력 사건 자체보다도 지역 사회에 퍼질 이민자 증오 범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발발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이 중국 우한에서 왔을 것이라는 최초 보고가 나오자 미국의 아시안 증오 범죄가 퍼졌던 것처럼 반이민 정책이 미국 내 또 다른 증오 형태를 낳고 있을 것이란 우려입니다. 이민 단속을 집행하는 ICE 요원들에 대한 여론도 갈라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들의 과격하거나 불필요한 체포 과정에 대해 불만이거나 혹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는 지지 의사를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뉴욕시 맨해튼 이민법원이 위치한 26 페더럴 플라자에서는 한 언론사 기자가 ICE 요원들과 충돌해 구급차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민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한 여성을 ICE 요원들이 엘리베이터까지 뒤따라가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이 상황을 취재하던 AM 뉴욕 기자와 충돌했습니다. AM 뉴욕 소속 기자 딘 모지스는 당시 현장을 촬영하려다 ICE 요원 여러 명에 의해 밀쳐졌고 AP통신 기자 역시 물리적으로 밀쳐졌습니다. 그 뒤에 있던 다른 기자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사건 직후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또 다른 공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SNS를 통해 이민자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언론인을 향한 학대를 끝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이 이어지면서 불법 이민자는 당연히 추방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불법 이민자라 할지라도 인권은 보장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며 또 다른 사회적인 증오와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정부가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다카 프로그램의 신규 신청을 다시 허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신규 신청은 법적 공방으로 중단돼 왔는데 이로 인해 새로 자격을 얻은 이민 청년들은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제출한 제안서를 통해 텍사스를 제외한 미국 내 모든 주에서 다카의 신규 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브라운스빌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대응이며 최종 결정은 앤드루 헤이넌 연방 판사가 내리게 됩니다. 텍사스주에서는 기존 다카 수혜자의 추방 유예는 유지되지만 노동 허가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다카는 부모를 따라 아동 또는 청소년 시기에 미국에 들어온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들에게 추방유예 혜택과 노동 허가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한인 학생들을 포함해 약 52만 5천 명이 다카 제도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규 신청은 법적 공방으로 중단돼 왔는데 이로 인해 새로 자격을 얻은 이민 청년들은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민단체들은 기존 수혜자에게 즉시 갱신을 권장했습니다. 비영리 단체 드리머스 투게더는 수혜자와 예비 신청자들에게 텍사스를 떠나 이주 신고를 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텍사스 내 다카 수혜자들 사이에서는 타주로 이주를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다카는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시도와 법적 공방 속에서 존속돼 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돌입함에 따라 미국 여행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비행기 운항은 계속되지만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하는 등 차질을 빚는 일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공교통관제사와 공항보안검색을 담당하는 교통안전청 직원들은 필수 인력으로 분류돼 셧다운 기간에도 근무하지만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교통부가 지난 3월 공개한 계획안에도 항공교통관제사 13,000여 명은 셧다운 기간에 무급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관광지로 꼽히는 애리조나주 그랜드 캐니언을 비롯한 국립공원들도 상당수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이 운영하는 자유의 여신상도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이 지난 2023년 6월 출범과 동시 운영을 시작한 재외동포 365 민원 콜센터가 2년여 만에 누적 상담 1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콜센터 상담은 아포스티유, 영사 확인, 해외 이주, 영주 귀국 신고, 재외국민 등록, 국적, 병역, 가족관계 등록, 운전면허,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 관세, 보훈, 고용, 교육, 입양동포 등 재외동포 생활 전반을 다룹니다. 민원 콜센터는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4년 1월에는 카카오톡 상담을 열었고 같은 해 5월 국제전화료 부담 없는 웹콜을 도입했습니다. 이어 2025년 9월에는 웹챗 서비스까지 개시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넓혔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0.3원 오른 1,403.2원을 나타냈습니다. 환율은 1.3원 오른 1,404.2원에서 출발한 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의 환율 정책 합의 내용이 공개되자 1,409.5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환율은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되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한 영향을 받아 내림세로 전환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유가 증권 시장에서 약 8,460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엔달러 환율은 0.57% 내린 147.340엔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은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 재발 방지 체계 하나로 대미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소통 창구인 전담 데스크를 주한 미국 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한국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 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과 무비자 전자 여행 허가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